네, 이어서 2부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강연과 그다음에 우리 영상 자료를 통해서 이미 학생,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미래 교육과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의견을 이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우리 이 학생, 학부모, 그다음 학교 현장 선생님을 대표해서 네 분을 모시고 릴레이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무대 위에는 네 분의 토론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학부모, 교사, 실장님 요 순서대로 우리 좀 각자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전민고 강민우입니다. 대전 대덕 초등학교 학부모 이정희입니다. 대전 회덕중학교 교사 박종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교혁신지원실장입니다. 네, 네 분 토론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네 분께서는 사실 보세요. 저기 고등학생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 그다음에 중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 이렇게 골고루 학교급별로 이렇게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첫 번째 주제는요, 미래 사회 변화를 대비한 학교 교육의 방향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첫 번째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초중등 교육과정의 기반은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앞서 여러 강연과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이미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담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7년 뒤에 새로 마련돼야 될 교육과정의 방향과 취지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를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요, 우리 강민우 학생에게 우리 의견을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단순 성적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위기 대처 능력과 자기 이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길잡이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정 직업을 가진 직장인으로서 또 미래 시대를 살아갈 사회인으로서 마주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침이 필요합니다. 예, 고등학생임에도 이미 미래에 대해서 전망하는 거 보면 대단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정희 학부모님도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미래 사회는 현대보다 좀 더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학계는 물론 많은 분들은 예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래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할까 고민을 해보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안타깝게도 꿈이 없거나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꿈을 꾼다는 건 오늘의 삶을 설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꿈을 꿀 수 있고 모든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이 모이면 더 큰 꿈을 꿀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학습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학교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두셨고요. 학교 교육의 본연은 사실은 꿈을 어떤 식으로 실현하고 계속 키워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래 우리 교육에 대한 방향, 여기 대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계신 박종희 선생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제 3학년 여학생이 꿈을 모른다고 대답하기에 꿈은 바로 너야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약간 민망하지만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현재 직업이 미래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학생이 좋아하는 일과 아이디어가 미래의 먹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제와 어제 390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특별 기여자로 입국하였고 그들을 맞이하는 충북 진천 주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약 70년 전 전쟁의 아픔을 딛고 국력이 크게 발전하였고 세계 시민의 역량도 많이 성장하였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당겨진 기후위기, 기후 붕괴는 코로나19보다 훨씬 큰 경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단언합니다. 예단이 어려운 미래를 헤쳐나갈 혁신적 지혜와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사람들을 배려하고 세계 시민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학생의 삶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과 생태를 위한 아이디어를 상상하는 학생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미래를 그려낼 수 있는 만남과 기회의 장소가 바로 학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른바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각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을 추진하고 계신 교육부 이상수 실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짧은 시간 오늘 이루어지는 토론이라서 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보니까 우리 성열관 교수님 주신 말씀하고 세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개정의 방향은 그래도 괜찮게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정리할 요 다음 주제 할 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 편의 좀 많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 첫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크 주제는 학생의 개별 성장과 진로 설계를 위한 개별 맞춤형 교육 방안입니다. 자, 미래 사회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일을 잘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질을 극대화시키는 데 맞춰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진로를 설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이 똑같이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가 지금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이신 강민우 학생이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초점 맞춰서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희망 과목을 조사하여 학교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꿈꾸는 진로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좌절하지 않도록 각자의 진로에 관련해 대학 탐방 및 직업 체험의 기회를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학생은 미래 진로에 초점을 둔 그런 교육 과정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이정희 학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녀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른으로 성장한 후에 삶을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이 있을 것이고 학생 개개인의 특징과 장점을 살려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발굴하고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량 교육도 필요할 것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의 가치 있는 삶을 찾아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적극적인 인재 양성이 필요할 텐데요. 초등학교는 진로를 이제 인식하고 탐색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스스로 찾게 하거나 또는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특히 미래 사회는 지금에 있는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많은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그만큼 미래 사회는 변화가 많고 충분히 창의적으로 새로운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의 교과 수업 그리고 방과 후 수업 그리고 학교 생활 그리고 교우관계 체험 그리고 가정학습 다양한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영역에서 이러한 그
직업을 그리고 진로를 향한 그런 발굴과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초등학교 과정을 초점 맞춰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역량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해달라,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우리 박준희 선생님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예, 개별 맞춤형 진로, 직업, 체험 교육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한 곳만 향해 360명이 뛰면 1등부터 360등까지 등수가 정해지겠죠. 하지만 각자가 원하는 곳을 향해 360명이 뛰면 모두가 삶의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별 맞춤 교육 고교학점제는 상위권 학생만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도 소중하다는 교육 철학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상대평가식 내신 성적과 대입 수능고사는 그런 철학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최우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등학교 평가제도에 혁신 없이 새 교육과정이 진행된다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아무리 개별 맞춤형 교육이 잘 된다 한들 결국에는 입시 맞춤형 고교학점제로 전락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교육비의 축소도 바랄 수 없습니다. 20년간 초저출생,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국가, 세계 최초 합계 출생률 0.837명을 기록한 국가에서 더 이상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한 방향으로 도구적으로 줄 세우는 평가가 남아있는 한 그 교육과정에서 미래라는 말을 붙인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며 궤변처럼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는데 우리 고교학점제 이후에 입시 맞춤형 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과정 개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미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우리 토크쇼의 방향이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콘서트의 주제에 대해서 각 의견을 일반인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8월 27일 금요일까지 학생 60명, 학부모 57명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거의 한 50쪽에 관한 달하는 그런 다양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요. 저한테 굉장히 눈에 띄었던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주신 의견입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이 형식적으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개별 학생 수준에 적합한 교과서나 자료를 개발하여 제때 적절하게 지도해야 하는데 국가나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딱 의견 내용은 누가 답변해야 되는지 아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부의 이상수 실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앞에 우리 교육 주체이신 세 분이 저희들보다도 더 전문성 높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2022 교육과정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가 바로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인구의 급감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 학생들의 사고와 생각, 행복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산업사회에서는 성적이 높은 학생들 수준으로 지식을 많이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인재였다면 지금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성과 특기를 가장 잘 발휘하고 그것을 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성취감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런 점에서 정말 각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 그렇게 만들어도 교과서는
획일화될 수 있다. 그 점을 충분히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래서 저희가 교과서 자유 발행제라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과서를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교육 과정에 기반해서 만들고, 앞에 성열광 교수님도 강조해 주셨는데, 원래도 한국의 교사들은 굉장히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코로나19의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시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 뭐냐면 선생님 개인이 만드신 콘텐츠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그 다양한 수준에 맞는 학습 자료를 개발해서 보고함과 동시에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 구성뿐만 아니라 학습 자료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자율성을 훨씬 확대함으로써 그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우려하신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의 성패는요, 사실 학교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내용이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우리 고교학점제가 잘 연동되기 위한 대학과의 연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있어야만이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 토론을 마치고요. 우리 이제 세 번째 주제와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역량 함양을 위한 초중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개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주제 네 번째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혁신 방안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주제는요, 내용상 통합이 충분히 가능한 주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개선은 결국은 변화된 에듀텍 상황에서의 학습과 평가 체제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것인가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교 현장의 교수법에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들이 이미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극심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메타버스를 해서 우리 그 증강현실, 그 다음에 가상현실을 우리 교수 매체에 활용하는 그런 방안들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엔 이 주제는 학교 현장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종희 선생님께 먼저 이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활동이 충실도랑 자율성을 많이 저해했던 것들을 바꿔내야 합니다.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첫 번째, 국어나 수학 시간보다 많았던 범교과 10개 영역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학교의 혼란과 잔물을 부추겨 왔습니다. 이런 범교과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개정 때 애초에 처음부터 관련 교과 강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학교 교육을 너무 흔들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법적 위상도 반드시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4가지 모두 하라고 제시하는 것보다는 학생에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만 학교별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운영하도록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중학교에서 운영할 시간이 부족해서 심지어 점심시간까지도 운영되었던 스포츠클럽 조항을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자유학기제도 대체로 중학교 1학년에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역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네 번째,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권한이 전체 교육과정의 20% 이상이 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학습 기간 동안에 디지털 기반 교육, 에듀테크가 많이 발전했지만 학력 양극화는 심해졌습니다.
소외계층은 사교육 격차를 보완할 만한 대면 상호작용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는 미래를 대비하여 특히 특수교육을 비롯한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개별 지도랑 지원이 절실하다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온라인 수업 평가 도구, 가상체험, AI 활용 교육 등 디지털 기반 학습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학생과 교사의 에듀테크 역량에 대한 각종 지원과 참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희 선생님께서는 교육과정 개선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수업 실수의 변화 같은 이런 장애물들을 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텍을 학교 현장에 조속히 도입하는 데 찬성하지만 우리 에듀텍에 진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 출신의 아이들까지 정책적으로나 우리 학교 교육에서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강민우 학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학교 생활이나 수업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사례로 들어보면 현재 고교학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저희 학교를 사례로 들어보면 현재 고교학점제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선택 과목의 범위 자체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가령 이공계 학교에서 예체능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선택 과목 중 관련 과목이 거의 없어 진로 활동이 매우 어렵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디지털 기기 및 기술에 적응시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디지털 업무 문화에 쉽게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디지털 교육은 학교에서 임시로 제공하는 노트북으로 수행평가 활동 등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단계별 수학문제 풀이, VR을 활용한 한국지리 학습과 같이 보다 다채로운 디지털 학습 방법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우리 강민우 학생은 아마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연구학교에 있는 학생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이미 경험한 바, 이미 정책적으로 어떤 식의 개선이 필요한지까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고요. 심지어는 선택 과목의 확대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수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이미 잘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개정교육과정에 이런 수업 혁신 관련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이정희 학부모님께서는 이미 자녀분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미 원격 수업을 시행하는데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제 접하시면서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고 평가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아마 충분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래를 대비한 역량의 개선 과제로 고민을 해보면 저는 행복한 창의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하다는 오늘 콘서트에서 여러 번 지금 많이 나왔는데요. 개인의 삶을 보면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창의적 상상력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상한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미래 사회에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상력은 어디서 나올까 또 고민을 해보면 저는 몰입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학교 교육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아이가 곤충을 좋아하면서 곤충 책을 읽고 곤충 표본을 모으고 곤충을 채집을 다니더니 어느 날 소설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소설이 하루에도 몇 장씩 몇 달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놀란 게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몰입하다 보면
이렇게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 또 다른 상상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이렇게 아이들이 몰입해서 좋아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모두가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요. 온라인 그 수업에서 이런 디지털 기반 교육은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 선생님들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굉장히 잘해주셔서 그 부모로서 굉장히 감사하고 대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이러한 디지털 기반 교육에서 어떻게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랑을 줄까?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수업에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해본 건 온라인 수업에서 좀 더 아이들에게 많은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리고 그 온라인 수업에서 보면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소회의실이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수업을 하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몇 명씩 모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수업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교실 수업 같으면 아이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데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 얼굴이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활용을 해서 선생님들께서 전체 아이들 화면을 아이들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서 좀 더 관심 있게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해보고요. 분명히 온라인 수업만의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특징과 장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학생별 수준을 고려해서 좀 더 단계적으로 심화된 그런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해보면 그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원격으로 그거를 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도움 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온라인 수업이 되면서 이제 학교와 가정과의 그 연계가 더욱더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교에서 학부모님 그 메시지에 온몸으로 도와달라 이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옆에서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아이들이 혼자 수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교실 수업 같으면 선생님이 도와주거나 옆에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가정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런 그 해결이 가능하도록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정마다 환경이 있지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습 환경을 최대한 가정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분의 그 디지털 기반의 원격 교육을 이미 지켜보시면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문제까지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눈에 띄는 게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의 연계 부분을 강조하신 부분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토론 시간이 한 1분 좀 더 남았습니다. 근데 그 일반 학생, 학부모 의견들 중에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시간이 좀 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교를 소개해도 되나요? 우리 질문하신 학생의 학교를 소개해도 되나요? 아, 예. 보람고등학교 장혜미 학생이 질문하셨네요. 그러니까 학생이 2023년도에 이미 일부 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 대입제도에서 학점제 도입하는 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질문했어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셔 주셔야겠는데. 네, 지금 이제 그 고교학점제 연구 선도학교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 한
1,300개 가까운 정도 있고 내년 후년까지 가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영구선도학교로 가고 또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지만 부분적으로 2023년도 신입생부터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를 2023년도에 일부 1학년 신입생부터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영구선도학교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학습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성향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5 교육과정 자체가 선택형 교육과정이고 학생들의 선택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간의 격차를 크게 올해 내년도에 이제 영구선도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 모두 다 저 연수라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큰 격차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2023년도 신입생부터는 동일한 조건으로 이제 학점제형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걱정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릴레이 토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이미 마지막 답변도 해주셨지만 개정교육과정의 중책을 지금 지고 계신데 앞으로 어떤 방향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거기서 마무리 멘트를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부모님, 학생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 다 주셨는데요. 그 관련 내용들은 제도적으로 준비해 간과 동시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오늘 말씀들도 저희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와 거의 부합하는데 보니까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학생들이 지식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부한 것을 삶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함양 교육과정을 좀 강조해 주신 것으로 보고 있고 학생 개별 성장 맞춤형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 학교에 따라서 좀 그 과목 선택의 차이가 있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을 한다거나 학교 간 연계해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한다거나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수업 등을 통해서 소규모 학교나 농산어촌 학교든 어디에서든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환경교육이나 지속발전 교육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분권과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AI 교육과 관련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교육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교과 수업 안에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그 디지털 소양을 키움과 동시에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과도하게 또 정보교육으로만 간다든가 이런 점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그 교육과정을 개발할 생각이고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만남의 중요성 아까 교수님들도 말씀 주셨는데 원격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친구와 친구의 만남, 선생님과 학생의 만남이라고 하는 인간적 소통을 통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AI 활용 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교육, 학교의 중요성과 함께 사람과 사람 간의 부대낌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학교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우리 3주체 그리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요 우리 교육과정을 개정하는데 잘 녹여들여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적합한 교육과정 그리고 함께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토론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일반 여러분들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2부 릴레이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